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지금은 창직의 시대라고 하면서 1인 기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 영상에서 조금 연계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조금 우리나라의 취업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영업에 대한 문제점, 제가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기에 우리나라 조금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거기에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엔조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우리 그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이런 말들 하죠. "야, 요즘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신세 한탄 반, 미래에 대한 걱정 반, 여러 가지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그 인상 여파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주변에서 들었어요. 뭐 소위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내놓든 뭘 하든 저는 뭐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뭐 결론은 어쨌거나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창업이라든가 이런 자기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창업직을 만든다, 창직의 시대, 이 내 업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제가 예측을 했던 것대로 조금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가벼우니까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벌어들이는 돈, 그걸 내가 다 취하고 그걸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그걸로 잘 견뎌나가다가 또 일을 잡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돈을 벌고, 이런 식의 패턴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요, 한번 말씀드리면서 했던 표현 중에 길고 가늘게 가기 위한이라는 표현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선 취업이 바로 되는 기술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취업이 바로 되는 기술이라는 거는 정년과 고용 불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혹은 그거에 관계되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야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또 퍼져나가면서 앞으로는 결국 개인도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그 특정 회사, 어떤 특정 직업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찾고 내 밥벌이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게 왔다고 저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지금은 창직의 시대 1인 기업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비밀을 알려주마 라고 했던 그 영상,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각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의 참고로 활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전에 제가 대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올렸던 것 중에요, 제가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뭐 공인중개사 준비하신다거나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가, 그죠? 제가 치킨집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공인중개사도요 이제 포화 상태예요. 주변에 동네에 많은 공인중개사들, 뭐 복덕방이죠, 그런 집들도 정말 한 달 뒤에 가보면 그 가게도 그 복덕방도 임대라는 그 팻말이 붙어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체도 다 이렇게 가게를 다 내놔요.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빵집도 마찬가지고 치킨도 피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뭐 얼마 한 세 달 정도 하다가도 가보면요 바로 임대 붙어 있고 가게를 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포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미 그런 직종조차도 이미 먹고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졌고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 그럼 엔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니, 뭐가 좋을까 라고 마음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활용하고 액션하고 맨 마지막에 판단해서 행동하시는 것들은요, 그것을 행하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렇습니다. 직업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세요. 직업에 대한
대한 관점을 이제부터는 달리해야 됩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방법에요 한정을 두지 마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취업난은 더욱더 심각해져 있고요 자영업은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의 취업 관련한 어떤 그 내용의 영상을 올렸을 때에 일본 취업이 지금 학교 졸업하면 되게 잘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숨어있는 내면이 이런 겁니다. 네,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라는 게 있어요.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그건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시고요.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비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점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연령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엄청 많은 분야의 자리가 빠지니까 그걸 메꿔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반사이익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남아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그 한 사람이 적게는 3개, 5개, 7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회사들을 놓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는 상황이 발생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취업 박람회 같은 데를 가보면 많은 회사들이 와서 정말 학생 하나 앞에서 뭐 5개, 6개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회사의 복리후생을 그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티를 하면서 그 학생들어 자기 회사에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알고 지내던 굉장히 일본의 큰 회사의 대표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따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했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골프나 치시고 편하게 지내면 되시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끝나고 은퇴하시면 어디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기원을 차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원 아시죠? 바둑 두는 거. 제가 의외였어요. 왜 기원을 차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퇴직을 하기 전에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퇴직을 하고 그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하고 이 사람들 과연 무엇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하는 게 기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PC방처럼 우리나라에 요즘 PC방 가면은 그 안에서 뭐 다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 하루 종일 그 안에서 게임하면서 돈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기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런 식의 어떤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좀 소소하게 싸게 해서 소소하게 좀 돈을 벌고 자기 용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분과 제가 약 술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 한 3시간 가량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은퇴하고 나서 기원을 창업을 하라 뭐 장기방을 창업을 하라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분이랑 2시간 3시간 정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사람이 현역에서 은퇴를 한다 그래도요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인프라와 복지와 많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인프라들은요 결국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일부가 유지돼야 되고 계속 누군가가 와서 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서 그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계속 필요합니다. 즉 그게 계속 필요하다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됐건 젊은 사람이 됐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한정 짓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 건물도 많고 뭐 공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식당도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어느 날 가니까 있던 식당이 어느 날 가니까 없고 또 없었던 자리에 어떤 식당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판매되는 건 뭐예요? 간판 그 다음에 주방용품 이런 것들은요 중고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간판 같은 것도요 간판은 중고로 쓸 수 없지만 그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호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 호황이라는 것도.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30대 40대 50대 분들 그 이상 분들도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저기 형님들이나 뭐 부모님들 친지분들한테 야 기술 배워야 돼. 기술 배워야 사람은 지구실을 하고 자기 먹을 걸 갖고 끝까지 사는 거야. 기술 배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이 바로요 그 기술을 배워야 될 시기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느냐? 지금부터 엔조의 생각입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공지능으로 향후에 대체가 될 수 없는 혹은 인공지능이 금방 대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라면 대체를 한다면 하드웨어적인 거죠. 몸을 움직이는 것들인데 결국 그게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이 당장 몇십 년 안에 사람과 똑같은 하드웨어적 노동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향후 몇십 년 안에는 저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엔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즉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뭔지, 그런 직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언뜻 드는 게 그 도배 같은 거예요. 도배, 건물 보수라든가 청소 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 미장, 또 뭐 있죠, 몸을 써야 되는 게 뭐 전기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호주라든가 뭐 이민 가시는 분들 보면 배관공이라고 하나요? 예, 배관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왜 공원 같은 거 많이 있으면요, 조경이라 그러나요? 관리하는 거, 그 가지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조경.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영상에서 모든 직종과 모든 직업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자영업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창업이 있거나 많은 부분들에 대한 뜻이 있는 분들은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거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로 그런 창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해놓은 일 또는 물려받아야 될 가업, 그 다음에 내가 모아둔 돈,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편적이고 평준화되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바뀌어도요,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얘기를 하고 보니까 주로 몸을 이용한 육체 노동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모르겠어요. 향후에 앞으로 아무리 로봇이 발달한다 그래도 완전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날이 오려면, 글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애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로봇으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렇게 되는 날은 그렇게 빨리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요, 노인 문제, 노인 복지, 그 다음에 실버 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제가 일본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나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제가 데이터가 쌓이면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그걸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차기 사업으로 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실버 산업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꽤 괜찮은 사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걸 보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려는 말이냐 라는 식의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밥상을 차려서 다 그냥 먹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먹여드려야 할지. 근데 이제 그런 댓글은 남기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그거 보면서 되게 부끄러워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엔조의 터닝 포인트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요, 이제 곧 제가 이 영상을 오픈할 정도의 시간이 되면 아마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거기에 2만 명 돌파 기념 감사 영상을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좋은 책인데, 그 책을 제가 혼자 보기가 좀 아까워서 한번 공개하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는 걸로 2만 구독자 돌파 기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 준비해서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광고 풀 시청은 제가 본 채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